대한의사협회 교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주시면 분명히 행정사업의 큰 결실, 열매, 성공을 믿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믿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시간 집중을 잘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과목이 항상 중요해요. 이 첫 과목은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강의에서는 법령의 행정사업에 알아야 될 법령의 전체적인 것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컨설팅까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아까 협회장도 얘기가 했습니다만 국회와 또 많이들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문 또 장문을 인촉을 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지난주에 하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컨설팅은 이 개념을 살려서 아니 우리 행정사의 컨설팅을 필요는 없는 것. 여러분 컨설팅이라는 뭡니까? 법령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컨설팅을 또 잘해야 돼요. 우리 행정사법에도 2조 6항에 보면 상담을 잘해야 되잖아요. 상담 자체가 컨설팅입니다. 진단에서 지도에서. 그리고 컨설팅에 저도 이제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해보고 왔는데 환자가 의사가 환자를 병을 진단해서 치료인 컨설팅 이거죠. 그럼 경영 컨설팅은 어떤 거냐? 기업을 조직, 의사, 경영, 마케팅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지도해주는 컨설팅 그렇죠. 그럼 우리 행정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이 들어오면 잘 상담 내용을 받아서 진단해가지고 행정사에 처리해주는 컨설팅 그렇죠. 그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하여튼 오늘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성의껏 잘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먼저 선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사무관 출발해서 이제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한 6, 7년 하다가 사무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게 행정생활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행정 공부를 사무관 들어갔어요. 화가 나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가서 사무관급 이상 응시자입니까? 석사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하고 행정사고 두 가지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야간부는 이미 고시 합격한 사람이지만 사무관급 이상이지만 주간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부에서 거의 행정고시, 행정사 두 가지. 저한테 교육사 행정부 대학원 출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행정학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대학에서는 사법고시하고 법률학을 전공했고 석사 와서는 또 사무관 저희만 하면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사하고 딱 맞는 행정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석박사를 했으니까 또 대학에 교수로 오라고 해서 국정대학에 감동대학에 있습니다. 강릉에 청포트라고 해서 국정대학에 이제 교수를 했다가 또 끝나고 이제 요즘에 정부가 있어서 또 사이버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 총장으로 갔다가 임기 맞추고 나오니까 본인이 행정사 법을 바뀌었어요. 사무관이나 공직인을 경력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일기로 그렇죠. 제일 먼저 2013년도 이제 합격 증서를 주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행정사 가격을 올려가지고 근데 일기로 교육가 그때 180명 정도 왔어요.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뭐 잠깐 또뭐 고위권이 있고 시험 출신도 그때 300명이 뽑았잖아요. 시험 출신도 보시고 너무 이게 그래서 참 행정사들은 어떻게 총장 끝나자마자 행정사 자격을 들어서 하게 하는가 해가지고 이 자격을 받아가지고 교육 끝나기 전에 제가 교대 앞에 법원 사무실에 왜? 그리고 또 제가 변호사들 법조인들하고 한번 경쟁해봐야 돼. 법원 앞이잖아요. 그래도 크게 이만한 교육장 하나 옆에다 만든 어떻게 이렇게 모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임대도 꽤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사무실들도 또 한
지금도 7, 8년이 같이 일을 하고 행정사로서 하면서 했는데 저는 너무 행정사 잘 시작했어요. 보세요. 제가 총장 임기 마치고 벌써 한 6, 7년 돼갑니다만 행정사 하니까 늦지도 않아요. 늦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김영석 씨가 100세가 지금 다 돼가잖아요. 언제 한번 그분 강의 그러더라고요. 국민과 국가에 일한 사람은 늦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사가 전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행정사법 1조에 목적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는 그렇죠? 그런 목표 하에서 우리가 행정사를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강의 전국적으로 이런 강의하라고 얼마 전에 또 세종에 가서 전체 거기 교수 요원들 모아놓고 교수법에 대해서 강의해줬거든요. 왜냐면 내가 교육학도 전공을 해서 교사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도 교육부회장을 맡고 이렇게 7시간 강의합니다만 이 교환도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환 이제 보시면 된다는데 사실 교육학에서 가장 평가적인 교육 분야입니다. 잘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가장 필요할 때 기억을 못하는데 듣고 중요한 거 쓰려면 60%예요. 잘 듣고 실천하면 100%예요. 90%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 교육 컨설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20개서는 받아들이면서 강의되는데 성장 시험이 다 왔어요. 교육 컨설팅을 그렇게 열심히 쓰면 돼요. 근데 자기들은 강조에다가 감옥을 넣더라고요. 경창고리 감옥. 공산당 학교죠. 장교를 안 받아들면.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교육 차원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중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사도 이제 마음을 열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이제 법률도 알지만 행정도 알고 경영도 알고 컨설팅 문제도 알고 그렇죠. 근데 행정학이나 경영이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이치현의 행정대학원, 아르치현은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병원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조직행정으로, 우리는 조직관리로, 우리는 인사행정으로, 우리는 조직관리로, 인사관리로, 우리는 재무행정으로, 재무관리로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다만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조직행동론이라고 우리는 소비자행동론, 그렇죠. 또 이제 마케팅, 생산관리 이런 분야만 좀 추가될 뿐이에요. 우리는 행정적인 게 더 추가되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사 시작해야 돼요. 그냥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해보는 건 이게 과거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오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령도 준비하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행정사에 대한 비전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져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81세예요. 근데 2030년 되면은 90세, 100세가 된다고. 여러분 다 100세 이상 사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셔야 돼요. 일해야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걸어야 산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일을 하잖아요. 일하면 좋게 돼요. 많이. 저도 이제 요즘에 가능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많이 생겨요. 고생하기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서 이제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반드시 행정을 하면서 큰 결실을 외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행정사가 뭐냐?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정이란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장관, 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섬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장차관님 오셔서도 제가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제 많이 사회에서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국민을 섬긴다는 행정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행정에도 그렇죠? 섬김, 봉사. 그러니까 장관, 목자라는 의미인데 목자도 양들을 잘 치료해주고 섬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편하게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맹수에 물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편하게 행정적으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앞에 서서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를 우리 대한행정사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있잖아요, 여기.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로이어라고 해요. 법률가입니다. 행정 법률가.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행정사가 뭐 지난번에도 이 법 개정하면서 이제 법률가 단체에서나 딴 데서는 뭐 행정사들이 뭐 옛날 대석방 꼭 그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뭘 여러분 행정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 전문가인데 최고. 그래서 행정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그게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제가 일본 행정협회 이제 가서 그 총무성 초청으로 또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 협회장랑 전부 같이 갔습니다. 저 뒤에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일본 행사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저 팜플렛 또 나와 있습니다. 일본 행사법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일 행사법 비교해가지고 저는 또 어디 가서 연구하는데 철저히 연구를 해요. 그 자료를 다 수집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해 법률가들이에요. 거리 가짜 가해 법률가. 그러니까 좀 가해 법률가냐 물었더니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가는 거리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 법률가다. 행정 법률가인데 그런 자긍심 가져야 돼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최고의 그런 자긍심 가져야지.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내수방이지 아니면 제가 해보니까요. 참 별일이 많아요. 제가 처음 이제 행정사에 열어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할 때 베트남에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나하고 국적 취직을 해가지고 저는 공직에서 한 번도 국적 취직관계 출입관계 해본 일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돌려보내야 되겠습니까? 행정사법을 보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의 위임을 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부했다가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공부한지 아세요? 국정법 관련된 법, 출국관리법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봐버리니까 양식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하라면 다 나와요. 여러분 뭘 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일도 꽤 수익료도 받았어요. 차이죠. 그래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법을 다 해놓고 또 출국관리법 한번 찾아갔어요. 갑자기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 출신을 잘 안내해서 잘 친다고 양식가 있더라고. 이거 써보면 된다고 써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2, 3일 와서 유인비약서를 쓰고 그 사람 이제 불러서 이렇게 처리하라 다 얘기해줬더니 여태까지 자기가 출국관리 담당한 국정실 찾아서 몇 분을 내게 봤는데 나처럼 시원스럽게 답변해준 게 없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 행정은 그렇게 행정사는 다양하게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들어온지 아세요? 요즘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나보고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고 아파트 동대표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동대표 뜯어가고 물로.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올랐냐 했더니 막 9억 이상 넘어가면 뭐 종합부동산도 되는데 지금 7, 8억 되는 걸 그냥 그렇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행정적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저도 이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하면 전부 분석해봐라. 감정사들이 평가한가라든가 또 이웃부동산과의 관계, 그렇죠? 이웃부동산과의 시세 분석 다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요. 그런 데가 해줘요. 다 가져왔어요. 진짜 이웃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처음에는 이의신청, 저는 4월 가까이 이의신청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내고 그 다음에 안 됐던 행정심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해줬더니 다 다운이 됐어요. 얼마나 이거 국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야지 그렇죠?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세금 내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도 보면 처음에 간이 와서 그랬는데 지금 조금 수익이 뭐 되는 게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벌써 일반 가수를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4,800만 원 이상이면 연간 일반 가수를 전환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가수가. 그러면 세금을 저는 1억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을 내는 게 좋지. 그렇죠? 2,400만 원. 간이 가지고 2,400만 원 이하는 면세잖아요. 2,400만 원 벌어가지고 면세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부당한 걸 주장할 때는 다른 국가 비교해서 시스템이 안 한다. 이건 좀 해달라.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평성 있게. 권익과 사익의 이해 원칙의 행정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행정사가 얼마나 많아. 단순한 대여서에 그치는 뭐 업무 서류대행에 그치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행정사가 이제. 그렇죠? 좀 더 차원이 있는 이런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행정사들은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발효를 다이어트에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언론가 절대로 그만하지 마라. 아까는 성비라 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국민 앞에 교만하게 빳빳하게 고기가 뻣뻣하게 해보세요. 누가 옵니까? 그렇죠? 그저 성비가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행정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이 외로움. 행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외롭기도 합니다. 제가 총장을 따라다 보면 그때는 막 기사가 운전되고 비서들이 막 약간 막 일되고 조수들이 총장 준비해주고 하는데 딱 나오니까 제가 청소하고 그렇죠? 거기 보면 그것도 타다니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총장이 또 옆에서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 깊게 감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 여러분 모험을 하지 마세요. 고위공직을 하고 왔다가 여기 제가 공직자이면 혹시 시험 출신 분 계세요? 여기 시험 출신. 예, 시험 출신. 안 계신가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시험을 벌써 합격했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행정사 시험 꽤 어려워요.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 정말 어렵죠. 공직사 속에 또 시험 출신이 계시니까 제가 또 참 시험 봐서 왔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위 공직에 있다 나오면 외로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달래는 방법을 악기를 내서 아코디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제 박완신 찍으면 저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유튜브 박완신 TV 하면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행정사 교육하는 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 알려야 돼요. 못 알리다 보니까 이게 행정사가 별로 국민들이 몰라요. 마치 계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행정사를 다 알려야 됩니다. 이런 직책이라는 거를 긍지를 갖고 그렇게 하니까 제 유튜브를 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니까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교육부장으로서 사명을 받고 책임감을 갖고 공직에서 또 대학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걸 교육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올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덟 탈이 절대로 어떤 성적 그런 무에 하지 말아요. 요즘 뭐 이제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 다 공직은 다 이제 그런 걸 초월했어요. 다 이제 다 건전하게 아시는데 그런 거에 잘못하면 다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만 조심하면 된대요. 그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시고 꼭 성공하는 그런 있어야 된다. 우리 정부 조직진의 다양한 행정사로 지금 35만 3,500명대가 왔습니다. 3,500명대. 여기 보시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연말에 또 발표가 되면 4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수는 많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몇만밖에 안 됩니다. 법무사, 세무사 다. 그렇죠? 용사. 그러면 이게 행정사가 우리가 단일화돼가지고 하나만 되면요. 어떤 곳에 압력단이 우리가 뭐 압력단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법이 강화되는 걸 잘 되는 거를 각 단체로 지금 막 반대를 하고 있는 게 그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행정사가 커지면 안 되겠다. 왜? 여기는 시험 출신도 있고 공직자 출신도 있고 고위공직자 출신도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단체가 이제 하나로 되면 굉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을 가서 보니까 46,000 얼마 같아요. 그런데 1억 2천 인구자 또 3,000명 다 행정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8,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이고. 그런데 일본 46,000명이에요. 3,000명 다 한문권을 우리가 3,000명 다 한문권을 하고 있을 때 5천만 잡고 17,000명이 돼야 돼요. 8,000명이 지금 한 9,000명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자, 독일이 1989년도에 통일되는 20년, 10년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됐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북한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 행정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치체제 행정은 없어요. 그렇죠? 정치가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는 행정의 정치에 융합하는 거, 정치의 하위체제로 행정,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정치와 행정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이거 무분별하게 많이 북한하고 말을 필요하게 돼요. 그런 우리 국가를 위한 비전을 갖고 이런 일을 하시면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정부 50개 부처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를 하려면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헌법도 한다니 보여야 됩니다. 헌법이란 뭡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 최고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법고시 공부했을 때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다들 외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조직을 알아야 돼요. 입법조직, 사법조직, 행정조직 다 알아야 돼요. 사법조직을 알아야 우리가 어때요? 변호사, 판검사 조직을 알아야 우리가 그쪽하고 업무가 성충되는 거, 안 되는 거 잘해서 잘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입법부 조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입법부 공무원들은 전부 행정사 자격입니다. 저희들 국회 가서 행정사 교육을 해요. 네,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행정사 자격까지 놓고 강의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 꼭 법률 그 정보를 알려줘요. 아, 노무사협에서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도 산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정보들이니까. 저희들도 달려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각 국가위원회, 소위원회 가서 또 그걸 맡기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입법부 공무원도 우리가. 그러나 이제 여기서 행정부 중심으로 제가 조직만 소개하지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각 부처마다 우리 행정사가 관계되지 않는 기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만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본치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저쪽에 밑에 저는 국영수 과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국영수 과목을 해야 기본 임대료를 낼 수가 있다. 아, 왜? 제일 많으니까. 국가유공자금 등록은 꽤 많잖아요. 어? 또 영업정지에 관한 취소. 그러니까 우리 저 행정사 중에 한 사람은 영업 좀 많은 데 가서 영업정지에 관한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영업정지 취소를 위한 행정 시행하는 거야. 어? 그게 다 부재해주는 거야. 그 안에 수는 뭐냐? 나는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 그게 강화됐잖아요. 음주운전. 옛날에 0.1이면 취소되는데 0.08이면 취소되잖아요. 옛날에 0.5, 네, 지금 0.3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정지기.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운전해주면 걸려요. 그렇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또 뭐 교육부의 심지어 대학 법인 설립이라가 저는 그런 것도 좋아요. 대학법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보건복지부의 병원 설립이라가 그거가 있으면 다 이러고 그거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 부처마다 큼직큼이 아닌 국토교통 선의보호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중앙부처만 소개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도 알아야 돼요. 방역시입니다. 또 기초단체. 기초단체 정부 기관의 업무가 위임된 업무가 많으니까 법제처에서 우리 법률을 해석하거나 법률만 유권을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갔더니 서울시에 불만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법인 설립이라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골치 아프겠다. 왜 중앙에서 안 하고 다 위임해가지고 그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막 바쁘니까 법제처 유권에서 의뢰했어요. 아니 좀 이렇게 중앙에서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법제처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주소가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 범위의 업무일 때는 중앙부처사 이런 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인허가 하는 것도 이건 굉장히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법을.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어느 방송 가요방송에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주고 그거 하나 해주다가 한 30분을 법인 설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어요. 인터뷰에서. 하다 보니까 노래까지 불러달래. 갑자기. 왜냐면 가수들만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행정학 박사님이 행정사님이 노래를 해주면 우리 가수들이 힘이 나겠다. 그 어떨 때 또 비례는 공모를 부르고 아무튼 이 행정사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겨 재밌잖아요. 저는 재밌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부르고 아마 제 유튜브에 보면 그게 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가 이게 우리 행정사가 관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골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제 법학, 행정학, 사회교육, 과학 분야는 꼭 이 연구방법에서 성공 전략이다 이게 봐. 이런 거 알아야지. 이런 거 보면 소시예요. 그냥 단순한 법만 그냥 알아요. 법은 여기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시스템 어프로치, 체제적 접근방. 우리가 인체, 물체, 행정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체제. 그렇죠? 체제라고 그러죠? 사람도 인체예요. 제가 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 잔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마셔야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이 되고. 마시면 우리 학문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인풋에 들어갔으니까요. 응?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마실 때 소화되는 과정 이렇게 흘러서 그 과정을 전환 과정, 컨버션 과정, 배출되는 과정이 아웃풋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배수분 잘 봐야 건강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행정체제나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들어가서 컨버션 과정을 좀 인풋돼가지고 컨버션 정책을 입안하고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통과되고 법령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 돼야 국가가 건전하게 잘 돼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고쳐나가요. 자, 우리 행정사가 이제 직접 일을 한번 봅시다. 고객이 찾아왔어요. 일을 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자기가 미성년한테 술을 팔았다고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이 나왔대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 그러면 그게 벌써 들어온 게 뭡니까? 인풋이잖아요.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인풋인데 자 이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비밀로 만약에 노래방에서 걸렸다면 이런 법을 또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읽고 한번 조사하고 그게 컨버션 과정이잖아요. 또 행정심판을 하는 거. 관악구청 영업장에서 당했다. 이 영포구청 영업장에 당했다. 그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해요. 그렇죠? 심판을 하려면 심판서를 작성해서 세부를 작성해서 내요. 그럼 또 영등포구청이 왜 했느냐고 영등포구청이 답변서를 내고 그러면 또 그 답변서가 또 신청인한테 들어와요. 신청인은 거기에 또 보충서면을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전환 과정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용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에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해요. 어떻게 해야 더 행정심판을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잘 연구해야 돼요. 봐, 이게 시스템 어프로치.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선거할 어떤 업무인가요? 또 이제 행태적 접근방, 비해결 어프로치. 그렇죠? 이거 뭡니까? 인간의 심리 상태, 행동과 태도를 잘 상담하러 왔는데 고객의 심리를 잘 알고 그 심리에 맞는 상담을 해주셔야 술 먹고 한 20마리야 연주 술 먹고 나서 술 먹고 가 물론 그럴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때문에 동일시에 심리학에는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 나도 술 한잔 해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먹게 돼가지고 나도 좀 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동의하면서 내가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야 그 사람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잘하시라고 믿습니다만은 행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맞는 접근방법, 법적 제도력. 오늘 이제 완전히 법적 제도력으로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다 그대로 강의를 할 거예요. 법적 제도력 접근방법.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사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철학적 윤리적 접근방법. 지금까지 제가 주로 철학적 윤리적 접근을 많이 해드렸어요. 왜? 행정사의 규정을 갖자. 성김자수로 하자. 그렇죠? 같이 봐. 행정사로서의 어떤 이런 철학과 윤리를 가지고 할 것인가. 도덕성이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성공의 85%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2C의 원칙이 있어요. 2C. 그 뭡니까? 컨시언스, 커먼스. 그러니까 양심과 도덕성, 보편성, 상식선에서 다 이루어졌나? 지나치게 잘못돼도 인간성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특히 행정사는 이제 앞으로 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처가 있는 실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 법을 찾아서 반드시 읽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 그걸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우선
관련 법을 잘 찾아봐야 돼요. 내 뒤에는 이제 그 관련 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음주운전한테는 어떤 법이 있느냐, 영업등기는 어떤 법이 있느냐, 다 또 나올 때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아까 인용사례, 재결사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법원의 판례도 봐야 돼요. 그렇죠? 법원의 판례. 또 이제 국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사 관련된 최근 신입법 체계도 봐야 돼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새롭게 법이 어떤 게 개정되느냐. 항상 우리 행정사는 깨어있어야 되더라고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의 대국민 종합법률서비스 또 판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행정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요약해서 보면 이제 이 시간 다음에는 아주 행정사가 필요한 헌법, 민법, 행정법, 행정심판법, 행정사법 종합적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컨설팅과 연결해서 그렇죠? 마케팅 이런 부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강의는 한 40분, 45분 정도에서 하면 좀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좀 쉬는데 쉬시고 나서 지금 또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